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화의 쏙 점입니다. 주역은 밝음과 어두움을 나타내는 음효와 양효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이 시작되는 지뢰복개나 음이 생겨나는 천풍국개를 보면 음양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동지에서 시작된 지뢰복개는 5양이 채워지면 중천 건개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지뢰복개의 초구효를 천근이라 하여 미미한 양의 기운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하지에서 시작되는 천풍국개에 5음이 채워지면 중지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천풍국개에서는 물령 취녀로 음의 기세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역에서 양은 내면이 올곧고 한 점의 사사로움이 없는 밝은 성정을 의미합니다. 음은 사신과 사욕을 감추고 우유부단한 처신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양효가 가득 채워진 중천건개는 하늘의 운행이 건실한 것처럼 자강불식으로 쉬지 않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음효로 가득 채워진 중지공개는 음이 엉기어 굳은 얼음이 되듯이 반드시 극성스럽게 되므로 처음부터 조심해야 함을 경계시킵니다. 중천 건개의 양심이 가득 차 있을 때 점차 음심이 시작되는 천풍국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시명고 사방하여 어려운 때가 온 것을 사방에 알려서 백성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름은 이파에서 시작되어 소만을 거치고 망종을 지나면 여름의 열기가 시작됩니다. 여름의 기승을 부리는 삼복더위에 우리는 가을을 잊어버리지만 하지가 지나면 태양의 꼬리가 짧아지고 햇빛과 바람도 그 숨결이 달라집니다. 그렇듯이 봄, 여름으로 번성했던 자연은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겨서 저장하는 가을, 겨울로 향합니다. 그러한 음양 기운의 변화는 중천 건개에서 천풍구로 바뀌듯이 천지순환의 묘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풍국개 4개인 학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풍국개 초6효의 효사는 초6은 개우금리면 정이 길고 유유왕이면 견흉할이니 이시이 부척촉이니라. 초6은 쇠말뚝에 매면 바르게 함이 길하고 가는 바를 두면 흉함을 보리니 마른 돼지가 믿고 날뛰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초6효에 처음 음기가 발동하였습니다. 그러니 음의 기세가 점차 성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풍국개 초6효의 효사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상께 건개는 오행으로 금에 속하므로 쇠말뚝으로 표현됩니다. 학계 손께는 오행으로 목이고 밧줄입니다. 그러므로 개우금리는 초6효를 쇠말뚝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정이 길고 해서 초6효를 상께의 쇠말뚝에 꽁꽁 묶어 둠으로써 일을 저지를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된 것이니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유유왕은 초6을 방치해서 쇠말뚝에 제대로 묶어두지 못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초6효가 자라서 나가면 간깨가 되는데 간은 시야라 죽음을 보게 된 것이니 견흉이라 하였습니다. 음이 날뛰면 음양을 막론하고 모두 흉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는 돼지는 음에 속하고 조급한 동물이기 때문에 손깨의 상에서 취합니다. 그래서 손깨는 양효인 뼈가 많으니 마른 돼지입니다. 부척촉에서 손깨는 진태를 말하고 있으므로 척촉을 뜻합니다. 척촉은 마른 돼지가 날뛰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천풍국개에서 초6효는 만남의 주체입니다. 이 만남은 양효들을 어지럽게 하니 방치하면 그 기세가 점점 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어리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을 때 꽁꽁 묶어둠으로써 일을 저지를 수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개우금리는 유도이 견야일세라 하셨습니다. 초육효는 부드러운 음이니 혼자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효들을 의지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은 돼지가 날뛰듯이 문제를 일으키므로 끌어당겨서 제지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천풍 굳게 초육효를 받으면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성이라면 차라리 인연을 맺지 말라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천풍굳게 구이효의 효사는 구이는 표유어이면 무구하리니 분리빈하니라. 구이는 꾸러미에 고기가 있으면 허물이 없으리니 손님에게는 이롭지 아니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구이는 강건한 양효이지만 중을 얻었고 마침 초육효와는 상비 관계이니 초육효를 막아내는데 적임자라 할 수 있습니다. 포유어에서 물고기는 음물이니 손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이효가 음물인 물고기를 생선 꾸러미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초육효가 본래 정응인 만남은 구사효입니다. 하지만 손께 바람이 도처해서 일을 저지르기 전에 상비하고 있던 구이효가 초육효를 생선처럼 끈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이효가 초육을 처리하여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깨인 서북방은 손님이고 구이효는 초육효와 같은 손깨의 체를 이루었으니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의 권한을 가진 것은 구이효입니다. 분리비는 양효들 입장에서 보면 생선 꾸러미를 구이효가 독차지했으니 정응인 구사효를 비롯한 나머지 양효들은 생선을 먹을 수 없으니 불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포유어는 의불급비냐이라 하셨습니다. 음양은 1대1로 만나는 것이 그 의리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초육이 구이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육이 다른 양효들, 즉 손님들과 의리를 나누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천풍굳게 구이효를 받으면 꽤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든든한 내조 덕분에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천풍굳게 구삼효의 효사는 구삼은 둔무부이나 기행은 자저이니 려하면 무대구일이라. 구삼은 볼기에 살이 없으나 그 행함은 머뭇거리니 위태하게 하면 큰 허물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사묘는 양효가 양자리에 있지만 음양으로 정응도 없고 상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육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애써 다스리는 것입니다. 둔무부는 살이 없는 엉덩이로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불편한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둔무부 기행자저는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심정으로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구삼효가 동하면 감깨가 되므로 구삼효는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초육효에게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초육을 제지하고 있는 구이효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려하면 무대구일이라는 다소 위태로울 수 있는 만가지 생각 속에 있을 뿐 초육효에게 다가가는 행동을 옮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구사묘는 손깨의 체를 가졌으므로 겸손한 처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허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기행자저는 행미견야이라 하셨습니다. 구사묘는
만나는 때이지만 마땅히 끌어주는 정응이나 상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육효를 향하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구 이후에 가로막혀 있으니 끌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쥐역점으로 천풍 굳게 구 삼효를 받으면 고관절이나 좌골 신경통으로 인한 고통이 따릅니다. 추진하는 일이 막혀서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